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는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무역 전쟁 우려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 금요일은 오늘은 유로존의 CPI와 함께 미국의 건축 승인과 그리고 주택 착공 건수 등이 발표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이런 지표들에 대한 발표도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꼼꼼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2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시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금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PD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나날이 정말 시끄러운 이 현상이 좀 가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게리콘 그리고 틸러슨 해임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인물이 또 해임 위기에 처했다라는 보도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상품 가격 그리고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어떤 이슈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잠시 후 자세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신 쪽에서 그리고 미국 시장 안에서 좀 시끌시끌한 만큼 매일같이 김경윤 PD 정말 바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실시간 정보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김경윤 PD의 활약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경윤 PD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금요일장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책임져 주실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님을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오늘 금요일장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시장 아주 꽉 잡아드릴 분입니다. 해외 선물계 다크호스 그리고 아이돌입니다. 해왕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5초만 멈췄습니다. 다음 주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달러 인덱스, 나스닥 지수, 그리고 오일 관련해갖고도 굉장히 지금 복잡한 시황이 계속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각 지수별로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이 다양한 얘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의 어떤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큰 염두를 하고 있으니까 신세계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스터님도 정리를 해주셨지만 정말 굵직한 이슈들 앞두고 있는 시장이고요.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 상당히 좀 혼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 앞에
멋있게, 네, 지금 마스터님 정말 깔끔하게 옷을 멋있게 좀 차려입고 오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새로 맞추신 양복 정장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전략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왕 마스터님과 2시간 동안 신세계 함께 할 텐데요. 자, 현재 구간 10시 1분 3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시장 상황 먼저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어제장에 먼저 S&P와 나스닥 지수 먼저 확인하시죠. 일단 S&P 500 지수는요. 자, 어제장에 간신히 좀 양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 오늘장은 현재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2757.50포인트로 0.05%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장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장 뭐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임인데요. 역시나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7047.5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보시죠. 자, 어제장에 크게 좀 빠지면서 마감이 된 상황이고 어제의 종가는 간신히 1.23달러가 지지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오늘의 고가 1.24달러를 회복을 했지만 바로 빠지면서 1.23085달러까지 다시 초반대 가격대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0.03% 보합권 움직임으로 간신히 지금 1.23달러 라인 지켜가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어서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도 역시나 종가가 1316달러까지 밀렸었던 상황이고 현재 가격대에서는 소폭 반등하면서 1318.1달러입니다. 자, 일단 어제장의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던 상황이고 현재 구간에서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90.06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61달러 다시 재탈환합니다. 하지만 초반대 가격대 움직이고 있고요. 61.39달러 선으로 0.33% 상승분입니다. 자, 어제장의 종가는 61.19달러로 61달러가 지지가 되고 현재 구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61.3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해서 시세 살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살펴보시죠. 자, 일단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모두 가격대가 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가격대인데요.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8,190달러 선으로 오늘도 빠지고 있습니다. 0.55% 빠진 8,19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의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61달러를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한 상황이었고요. 골드도 빠졌고 그리고 유로 FX도 빠진 상황 속에서 현재 구간도 역시나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에는 뭐 주요 지표들도 발표가 됐다고 저희가 좀 오프닝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구간의 이슈들 먼저 김경윤 PD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2월 주택 착공 실적 지수가 7.0%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3.8% 하락이었는데요. 예상치보다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월가 전문가들은 경제 지표 등을 참고했을 때 경제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증시 상승 모멘텀은 제한되고 있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는 미국 기술주에 뭉칫돈이 유입됐다라면서 쏠림 현상 일어날 우려 있다라는 분석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파월 의장이 FOMC 기자회견을 매번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책 유연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맨그룹 PLC라고 하는 자산관리사 쪽에서 내놓은 전망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조짐은 대두 선물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분석, 좀 색다른 분석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CNBC 쪽의 보도입니다. 오늘 불거져 나온 소식인데요. 트럼프가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백악관 쪽에서는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에 지금 엔 대비 달러의 낙폭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낮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구로다 총재, BOJ의 구로다 총재가 연임을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일본 중의원도 연임안을 가결했다.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로존의 2월 CPI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1.1%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IEA 쪽에서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존의 소식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2월에 CPI가 확정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일단 구로다 총리도 연임을 한 상황이네요. 일단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주열 총재가 연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의 이슈와 지표들 김경훈 PD에서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 그리고 오늘 짝은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S&P 500 6월물입니다. 경제지표 호조와 그리고 무역전쟁 우려감이 뒤섞이면서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도 보합권 움직임에서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자, 이 구간에서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 전략 다시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달러화와 그리고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면서 유로가 상승했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적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지만 음봉으로 마감이 됐었던 상황이고요. 자, 지금 현재 구간에 지금 뭐 초반에는 1.24달러까지 상승을 했지만 다시 그 상승분 반납을 하면서 1.23달러 초반대까지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크루드오일입니다. 미국의 증산 우려와 수요 증가 전망 등의 혼조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가격대에서 위로든 아래로든 정확하고 확연한 방향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다시 한번 61달러 회복되면서 61.38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달러 반등 실패에 소폭 반등 시도는 했습니다만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짝에 좀 많이 밀렸고요.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소폭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320달러는 회복되지 못한 채 1318.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앞서서 마스터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각 종목별로 좀 혼조세와 그리고 방향성을 좀 잡기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지수부터 천천히 한 종목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인데요. 경제 지표는 호조로 나온 상황이고 하지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불거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S&P와 나스닥 어제장에는 뭐 간신히 양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지만요. 현재 구간 보합권에서 좀 움직임이 잦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와 김경훈 PD 다운이고요. 지금 마스터님이 관망의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지수에 대해서도 뭐 국내 증시도 그렇지만 뭐 일단 초반에는 하락 하지만 장 막판에는 상승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마스터님은 지수에 대해서 관망의 의견을 들어주신 만큼 먼저 현재 구간의 전략이라든지 시황적인 측면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자, 일단은 보호무역주의 관련해갖고 무역전쟁의 우려가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우선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일단은 차트 대비상 좀 얘기도 드릴 텐데 저는 앞으로 좀 고가 갱신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엿보고 있어요. 사실 무역전쟁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미국 지수 자체가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거 갖고 지금 찬반론이 나뉘는 상태거든요. 근데 기업 실적 자체 전망은 앞으로 더 갱신된다고 이런 상황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단순하게 매도 보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차트상 분위기도 그러고. 네. S&P 자체가 사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은 원래 같았으면은 지금 다운으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화됐으면은 이때 기준선에서 전이 무너졌어야 정상인데 지금 랠리를 계속 펼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장세 자체를 어떻게 보야 할지 싸움자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매매하는 게 굉장히 나을 것 같고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걸 좀 염두하고 싶어요. 왼쪽 이제 동그라미 보신 거랑 좀 비교를 해보겠지만은 보통 이제 매도세가 우려가 더 커졌다면은 이런 기준선 자리에서 막고 추가적인 하락
패턴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언급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은 혼조라는 걸 그냥 차트상으로도 분위기가 간단하게 나타나고 네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냐? 지금 이게 나중에 스팸 위치값이 다시 뚫리고 이런 위치값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지는 거를 추천드려요. 사실상. 지금 만약에 어떻게든 경제지표가 호조라는 반응이 조금 더 뒤섞이면 스팸 위치값이 뚫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매매하는 것보다 스팸 위치값이 뚫리고 난 뒤 그 다음 기준선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이 정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굉장한 랠리 구간이에요. 네. 사실 진폭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흔한 은어로 여기 도지라고 하죠. 예, 그냥 진폭이 없는 상태로 계속 랠리를 이어가는 구간이니까 오늘 매매는 쉬어가시고 다음날 다음 주 이제 종가를 확인하신 다음에 과연 스팸 위치값에서 차트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거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한번 S&P나 나스닥 지수를 한번 반응을 보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구간 지수에 대해서 참 어렵다고 생각하실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해왕 마스터님의 분석은요, 혼조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구간의 종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좀 보시자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워낙 변수가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접근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음 주에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 S&P에 대해서 다운 의견을 김기훈 PD가 좀 전달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이슈 근거로 또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지금 무역전쟁 우려 계속해서 좀 심화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여기에 이어서 지금 미국 내 상황도 녹록치만은 않은 듯한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하나 했는데요. 지금 로버트 뮬러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과 이 트럼프 비즈니스 관련돼서 좀 조사를 하겠다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라는 보도를 내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정세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증시에도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라보뱅크 쪽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현재 시장에 딱히 상승 재료를 주지 않고 있다라면서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소환으로 인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러시아 스캔들 혐의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면서 시장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프닝 이슈에서도 전달해드렸듯이 이 부분을 이제 처음으로 보도한 언론사가 워싱턴 포스트인데요. 트럼프가 이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죠. 이 사람은 지금 해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백악관 쪽에서는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맥메스터와 좋은 업무 관계, good work relationship이라면서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트윗을 남겼다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대두되면서 렉스 틸러슨 그리고 게리 콘에 이어서 미국 정책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 함께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역전쟁 국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피터 나바로 그 데스 바이 차이나를 얘기하면서 중국이 미국에게 막대한 어떤 손실을 안기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백악관의 무역 어드바이저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트럼프가 이제 다음 주면 중국의 직접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추궁하기 위한 어떤 대응 옵션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점을 좀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그 미국 쪽에서는 중국의 이런 샤오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또 새로운 좀 압박책을 지금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써니 파이낸셜 홀딩 쪽에서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무역 전쟁에 지금까지는 좀 철강과 알루미늄 쪽에 좀 집중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메인 배틀그라운드가 IT 디지털 상품에 이르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이다라는 분석 내놨다고 합니다. 상황이 좀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유럽과도 지금 관세 전쟁에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자로 지금 상무부 장관인 윌버 로스 그리고 유럽 통상위원이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관세 논쟁을 해결하려는 어떤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다음 주에 이제 서로 좀 회동을 하자라는 것에는 동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S&P 500이 언제쯤 다시 좀 상승 추세를 탈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마케너시 쪽에 올라온 기사가 있습니다. 현재 여전히 2018년 저점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1월에 움직였던 이런 상승 추세로 돌아가려면 아직도 조금 많이 남아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이제 역사를 지표로 한다면, 투자자들은 상승장에 오기까지 몇 주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마켓 데이터 그룹에 따르면 S&P 500은 1월 26일에 이제 고점을 기록하고 하락을 했었죠. 지금 이제 고점 대비 10%가량 하락을 했는데, 조정 국면에 이제 이어 있는 부분이죠. 이런 조정의 기간을 생각할 때는 현재가 거의 이제 조정의 반 정도 온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온 만큼의 조정 기간을 또 거쳐야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지수의 조정은 평균적으로 51거래일간 지속된다라고 합니다. 최근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짧게 나타나긴 했는데요. 1980년대 발생했던 이 조정의 평균 길이가 44거래일이었던 것에 비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5번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37회 정도 지속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조정이 하락장으로 변하거나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확실한 상승 추세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수에 대한 상황 그리고 매도적으로 다운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좀 혼조세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맞선이 먼저 해주셨는데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의 뭐 찬반론도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 다음 그렇다면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어떤 시나리오 안에서 좀 지켜봐야 될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도 좀 올려주신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제의 종가가 좀 무너졌어야 됐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는데 네. 일단 지금의 혼조세 그렇다면은 위든 아래든 어떤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하시나요? 분명히 시장의 반응은 이제 싸움 구간이라는 거는 확실하죠. 지금 그렇죠, 상황 자체가. 네. 그리고 시장이 이기는 쪽으로 저희는 따라가는 게 그게 맞는 거고 시장의 반응이 아무래도 미국 그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보다 기업 실적에 대해서 더 반응이 온다면은 매수 랠리를 한 번 더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트상으로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위치값이 이제 스팬 자체를 뚫리면은 그 시장의 반응이 매수 쪽으로 아무래도 기업 실적이 앞으로도 더 전망적으로 굉장히 열릴 것이다. 이 부분을 참고하는 편이고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제 스팬 맞고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구간이에요. 제가 전전일 이제 이번 주 구간에서 조금 언급드린 포지션 자체는 이게 기준선을 이제 하회했을 경우 이 기준선 자리가 뚫리고 저가 자리가 깨지면 이때부터 매도 방향으로 트는 걸로 좀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여기까지만 매도 보고 다시 스팬 위치 뚫리는지 확인하고 전일 이제 기준선 자리 한 번 더 보고 이 자리만 조금 체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는 이제 랠리를 이어가니까 이제 오버나잇이라든가 장기 포지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한 싸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무역 전쟁 자체가 이 지수에 영향이 끼치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될 거다 이거보다 이거랑 앞으로 아니야 기업이 굉장히 앞으로 성장세에 아직 잠재력이 굉장히 남아있다. 이거랑 굉장한 혼조를 겪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적은 구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 거 알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관망하시는 걸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다음 주 지금 저가 자리가 무너졌는지 한번 테스트 한 다음에 그 다음 랠리 아니면 스팬 자리가 뚫렸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매매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걸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랠리가 어떻게 끝날지 반응을 지켜보고 나서 시장에 조금 따라가는 방향으로 쏟아야 되지 여기서 이제 야 나 이렇게 될 거야 하고서 이렇게 쏟아버리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수반되는 매매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 정도 참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망을 든 거고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무역 전쟁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조금 적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자는 입장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 속에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스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신 것도 일단 자리를 좀 확인하고 이후에 좀 진입하자라는 의견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대해서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좀 다시 재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첫 번째 이슈로 S&P 500에 대해서 지수에 대한 상황 다시 한번 점검을 돌았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자, 오늘장의 유로 FX 저희가 방송 시작 전부터 꽤 변동성이 나왔었던 상황인데요. 자, 지금 저희가 1분 봉으로 세팅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딱 확연하게 느끼실 겁니다. 지금 현재 구간 급격하게 급락이 나오면서 현재 가격대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유로 FX의 가격대는 현재 구간 1.23달러가 깨지면서 1.22970달러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고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면요. 1.24240달러였고요. 0.97% 상승세까지 갔었습니다만 현재 구간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1.23달러가 깨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업현나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나 유로FX에 대해서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운의 의견이 좀 확인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23달러가 깨지기 직전에 해왕 마스터님이 일단은 매도적인 의견을 유튜브에 먼저 전달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죄송해요. 지금 찍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네. 저희가 조금 길게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조금 유로는 좀 길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 관련해갖고 차트 보다가 가운데 손가락을 제가 실수로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그 달러 인덱스 자체가 다음 주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입장이라는 걸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요,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야간 지났을 때. FOMC 회의가 이제부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태까지 미국 금리 인상 전까지 시나리오가 미국 금리가 인상만 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더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 여태까지 16년도 제가 매번 차트를 그려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 매매 기회가 된다는 거고 다음 주 전까지 어떤 반응성으로 볼지 하나의 테스트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자, 차트를 좀 길게 볼게요. 네. 자, 2016년 12월 금리 인상 때입니다. 하나씩 체크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자, 2017년 3월 금리 인상 때입니다. 자, 2017년 6월 금리 인상 때입니다. 자, 2017년 12월 금리 인상 때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사실 금리 인상 자체가 이제 기정화 사실로 조금 드러나는 경향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거의 90% 육박한다는 거는 금리 인상을 하냐 안 하냐 이걸 떠나갖고 금리 인상 한다고 기정화 사실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금리 인상 때마다 달러가 떨어졌네? 이건 명백한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4번 인상 때마다 4번 금리 인상 달러가 엄청나게 하락 코스를 이어간다는 거는 장기 포지션으로도 성립이 된다는 거고 이 패턴 자체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걸 하나 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하게 조금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금리 인상 전에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 패턴을 약간이나마 혹은 크게나마 이어가는구나. 이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금리 인상 직전까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데일리 매매를 유로 매도, 골드 매도로 들고 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좀 강조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60분 봉으로 좀 언급을 드릴 텐데, 지금부터 조금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조금 준비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얘기하신 다음에 조금 제가 지금 말씀. 지금 해야 돼요? 아니 왜냐면은 제가 좀 뭐 좀 써내려고. 근데 네네네.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를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사실 이제 이번 주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동결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번에 2월 26일이었죠. 예. FOMC 파회 연설이 있었는데 파회 연설에서 앞으로 미국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거라고 믿는다 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3월 금리 인상이 동결이 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매도 방향으로 달러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일시적이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그죠? 그날 하루 당일치예요. 그리고 오버나잇은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언급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이번 FOMC 회의 성명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6월 인플레이션율이
6월의 금리 인상 자체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희박하다는 정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할 때 제가 지금 인플레이션율이랑 지금 이경률이랑 좀 비교하면서 다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 FOMC 금리 인상은 거진 확실히 되는 가운데 유로의 상승폭이 저가를 뚫고 더 한 번 더 크게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 강한 추세대를 한 번 더 만들 수 있겠구나. 이 점을 좀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 전에 지금 유로 달러가 상승하는 거는 단순 FOMC 회의 전 그냥 상승 패턴을 이어가고 조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예, 엑셀을 밟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데일리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가 맞아요. 유로랑 골드 자체는 매도적 포지션으로 들고 가는 게 맞으나 FOMC 회의 직전에는 모두 올 청산하고 이제 유로에 대한 장기 포지션을 들고 가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점만 참고해 주시고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 인덱스가 빠르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구간 89.725선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었고요. 자, 같은 흐름으로 유로 FX가 같이 빠지면서 일단 1.23달러가 깨지는 흐름을 함께 보셨습니다. 0.11%까지 하락폭이 더욱더 낙폭이 일단 낮아진 상황이고요. 일단 1.22925달러 선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앞으로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유로 FX는 저가가 뚫고 더욱더 하락 국면이 전망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전달해드렸고, 저희 신세계 함께 하셨을 때도 유로에 대해서는 좀 길게 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길게 좀 끌고 가실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에 대해서 지금 다운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김경희 PD도 역시나 다운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 들어볼까요? 네, 우선 현재 달러 같은 경우에도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유로존의 연간 인플레이션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도 낮게 발표가 됐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경기 성장률이 견고하다라는 말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좀 해왔는데요. 그리고 실업률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이를 좀 따라가주지 못한다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017년 한 해 동안 유로존 경기 같은 경우에 거의 10년 만에 최고의 해를 보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았는데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유지를 했고요. 임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전의 패턴을 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면서 역시나 임금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U 통계청 쪽에서 2월 소비자 물가 발표했다라고 오프닝 때도 전달해드렸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단 1.1% 상승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3개월 연속 좀 하락하는 추세이고요. 2016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지금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몇 달간 보여줬던 이 인플레 약세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분석도 함께 올라왔는데요. 일단 그보다도 ECB가 임금 부분에서 좀 더 펀더멘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임금이 높아지면 산업 비용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겠죠. 또한 소비력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프로세스인데 이 유로존 쪽에서 임금 상승이 임박했다라는 시그널이 현재 딱히 없다라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이 유로스탯 쪽은 12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의 임금 상승률이 2016년 동기에 비해서 단 1.7%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9월에서 12월 상승률은 1.6%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또한 총 노동 비용 같은 경우도 3분기 1.6% 상승했던 것에 비해서 4분기에는 1.5% 정도 상승하면서 좀 둔화가 됐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고양시장 개선 그리고 임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가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보다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그리고 유럽에게는 그렇게 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아까 이제 ECB의 멤버죠. 패트르 프레이트 쪽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ECB가 빠른 시일 안에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어조를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시장의 공급량이 좀 늘어나면서 유로존의 경기 둔화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클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프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ECB 오피셜들이 고용시장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재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 현상에 놀라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로 인해서 임금과 인플레이션 상승은 상대적으로 좀 잠잠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함께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나는 현재의 가이던스를 너무 빨리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우리의 그 채권 매입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발언했다고 하고요. 이 종료 시점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 또는 데드라인이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기사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이쪽에서 이제 3-4 가이던스라고 해서 ECB의 이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조를 좀 정리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오기 전까지는 양적 완화 종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금 이제 정리를 해줬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종료 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적 완화 종료 시점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치까지 오는 방향을 보고 언제가 적절한지 좀 추산해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좀 쌍방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시장으로부터 배우고 또 시장은 우리로부터 배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유로에 그렇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뉴스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재료가 현재 구간에서 좀 나오고 있지 않은 외신 쪽의 분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고요. 유로존의 연간 인플레가 2월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임금 상승률도 저조한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시황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유로 FX를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리는데요. 월물을 대표 월물인 유월물로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해서 저희가 현재 구간 시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월물로 확인되는 시세는요, 1.23810달러 선입니다. 0.09%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같이 3월물과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간대 좀 참고를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다 같이 지금 다운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 좀 변하고 있는데 말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네, 오늘 가르마가 져지네요. 머리에서 자꾸. 네, 천천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ECB 관계자가 언급했던 내용 자체를 조금 정리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데, 지금 ECB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가 지금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하는 작업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는 뭐냐면은 양적 완화의 완전 종료를 하나를 시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미국이 했던 코스 자체를 유로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케이스고, 미국에서 그때 테이퍼링이 진행했을 때 2014년도죠. 2013년도부터 이제 언급을 해갖고 말부터 2014년도에 진행을 했었는데 딱 1년 걸렸습니다. 1년에 모든 거를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달러 자체가 엄청나게 하락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ECB 통화정책 해갖고 관련해갖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로에서 진폭 자체가 지금 고가가 아닐까요? 하는 의견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아까 전에 채권 매입 종료 프로그램 이 부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유로 차트입니다. 자, 2014년도에 시작한 케이스예요. 지금 화면 송출되나요? 네.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하고 진행했을 때 지금 달러의 하락세, 이거 반대로 뒤집으면 유로의 하락세, 달러의 상승세겠죠?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달러의 상승세는 굉장하게 강력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ECB에서 지금 이 과정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유로 자체가 지금 고가가 나왔나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굉장히 섣부르다는 판단이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진행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ECB가 급하지 않은 거는 인플레이션을 좀 기다려보고 하겠다, 이거 자체는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적정 수치까지 올라가야지 채권 매입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와요.
금리 인상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채권 매입 프로그램 종료 자체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간은 유로 금리 인상 발표가 있겠지만 동결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참고하셔야 돼요.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집중할 포커스겠죠.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종료를 언급하냐 안 하냐 이거 자체가 ECB 회의에서 굉장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앞으로 ECB 인플레이션 반응을 보고 상단으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면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서 통화 정책에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 종료를 한다고 시사를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업 전망치라든가 유로존 내에서 굉장히 상향 조치가 이루어지면은 인플레이션 자체도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올해 안으로 테이퍼링이 종료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하고 있다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유로 자체가 앞으로도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좀 은어로 좀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미국에서 사실 지금 쉽게 조금 설명을 드려갖고 똥줄을 좀 타고 있어요. 미국 FOMC 내에서. 왜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올라가질 않아요.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적정 수치까지 올라가야지, 우리도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 올라가잖아. 금리 인상해야지. 금리 인상해야지. 하고서,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되게 긴박합니다. FOMC 내에서도. FOMC에서 지금 1.8%라는 수치 이상으로 계속 상향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6월에 금리 인상 자체도 굉장히 희박할 수 있다는 걸 하나의 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3월의 성명서 자체도 굉장하게 조금 비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를 내뿜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율 자체로. 우리 좀 기다려 보겠다. 올라갈 거라고 믿지만은 좀 기다려 보겠다. 이런 멘트만 하나 섞인다면은 달러가 그냥 저가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여기서 포지션을 보신 분들은 유로 매수에 좀 찬스가 아닌가. 굉장한 어떻게 보면 몇 주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한 찬스가 아닌가, 이걸 하나 시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FOMC 회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 방향성 자체를 과거 금리 인상으로 찾아갖고 초점을 맞추면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거를 굉장히 시사하고 싶어요.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양적 완화라든가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걸 담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설명했고,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희박하다. 6월 금리 인상 자체가 굉장히 비관적이다. 이 정도 시야를 좀 가지시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현재 구간 나오고 있는 흐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더욱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달러 인덱스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74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분봉으로 세팅을 해서 보여드리면요. 일단 최고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흐름에서 이제 이 다음 봉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1분봉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파르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61달러, 지금 4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인데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61.19달러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61달러가 지지가 되고 있고 초반대 가격대 역시나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방금 전에 달러 인덱스가 조금 흔들하는 반응 속에서 크루드오일도 같이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방금 전에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던 유로 FX에 대해서도 역시나 같은 흐름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현재권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세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고, 현재 구간 39분이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을 이제 1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황인데요. 자, 현재 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 금요일장에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이고요. 미국의 산업 생산 지표는 1.1%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지수 상황 보시죠. S&P 500과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일부 시작함과 동시에 살펴봤을 때 가격 역시나 보합권 흐름이었습니다. 현재 구간도 같은 방향성이고요. 자, 0.02% 보합권으로 2,759.2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보합권 움직이었는데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합에서 좀 밀리면서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이죠. 7,044포인트로 0.11% 빠진 가격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다시 한번 살펴드렸던 유로FX 6월물로 함께 보시죠. 자, 6월물 같은 경우에는 1.2369 0달러로 0.51%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좀 하락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1.2371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0.52% 상승세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네요. 일단 1318달러. 일단 20달러를 좀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1314달러로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자, 어제장의 저가를 보시면은 1314.9달러였는데요. 자, 오늘장의 저가는 1313.5달러입니다. 오늘의 저가가 다시 좀 이탈될 우려가 함께 섞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1314.5달러 선으로 0.12% 하락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살펴드린 크루드를 다시 한번 볼까요? 크루드를 다시 한번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61.24달러로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깐의 하락과 그리고 다시 한번 되돌림이 받고 있는 크루드오일은 61.25달러 선을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개장 이슈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달러 인덱스가 잠깐의 반등을 보여줬었던 상황이고 그 잠깐에 오르면서 다른 종목들 같은 시간대, 같은 구간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좀 올랐을 때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은 떨어졌고 골드 그리고 유로도 함께 좀 떨어지는 현재 상황을 시세를 살펴드렸습니다. 뭐 연관성이라기보다는 이런 움직임이 동일시해서 좀 움직였다라는 점 저희가 시세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개장이 이제 11분 지나가고 있는데 개장 이슈 들려오는 거 있나요? 네, 우선 개장과 동시에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 상승폭이 굉장히 좀 좁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백악관 쪽의 이 노이즈로 인해서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장과 동시에 4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S&P 500도 0.2% 상승을 해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같은 0.2% 지금 상승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를 둘러싼 이 인사가 계속해서 좀 혼돈의 그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외신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CBS 쪽에서 오늘 했던 보도인데요. 이 백악관의 비서실장이죠. 존 켈리 역시 사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스의 그 제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CBS 쪽의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금 취임을 한 지 14개월 정도가 됐죠. 그동안에 20명이 넘는 이 시니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스태퍼들이 거의 잘리거나 아니면 사임을 하거나 뭐 사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존 켈리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멕시코 장벽 건설에 대해서 이견을 내서 한때 이제 트럼프에 좀 분노를 샀던 인물로 또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지금 차례차례 좀 숙청을 해나가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각국에서 백악관에 대한 인물들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인사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인사 교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들을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관건인 것 같고요. 일단 잇따른 좀 인물들이 교체가 되는 이런 변동성이 일어났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가 뭐 다시 한번 좀 단기간에 좀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상황인데요. 지금 달러 흐름도 함께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네. 저는 오른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은 여러분들 FOMC 회의 전에는 원래 달러가 강세예요. 네,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금리 인상 직전에는 원래 달러가 강세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만큼 오르는 것 자체가 우와 되게 많이 올랐다 착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차피 여기 랠리 구간은 조정 구간이에요. 그 전까지 FOMC 회의 전까지 달러가 강세가 펼쳐질 수 여태까지 그래 왔었고 지금도 어쨌든 간에 그 패턴 자체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달러 유로를 FOMC 회의 전까지 조금 매도 관점으로 데일리로 이렇게 수익 내시는 방향을 좀 모색하셔야 돼요.
회의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회의 이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좀 유로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바인데, 그거는 여태까지 그 상황 자체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올해도 같은 패턴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걸 하나 시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전에 좀 채팅으로 급하게 쳤었죠, 제가. 골드랑 조금 유로를 매도 부분으로 보라고 이런 식으로 좀 급하게 쳤던 이유는, 지금 좀 이따 골드도 설명드리겠지만 골드가 중요한 지지값에서 한 지지를 받고 이제 추세대가 강하게 밀리는 걸 제가 한번 체크를 했어요. 이걸 좀 실시간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골드의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따 타임에 골드를 할 때 제가 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FOMC 회의 직전에는 달러가 항상 강세가 펼쳐졌다는 점.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하게 엊그제 이제 동결로 뜨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회의 직전이라는 이런 강력한 맥락이 있어요. 여러분, 통화 정책에서 회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아무래도 회의 이후에 큰 반응을 좀 지켜보기 전까지는 유로 매도적 관점을 조금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매매 기법,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장입니다. FOMC 전까지는 유로 FX에 대해서는 좀 매도적인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지금의 반응들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 전과 비교해서는 크게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분석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신세계 1부 통해서 첫 번째 이슈인 S&P 500과 그리고 유로 FX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크루드 오일과 그리고 골드까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전략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